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정프로님과 시리아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득을 본 존재는 이제 튀르키예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이란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골치가 아프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데미지를 입은 국가는 이제 러시아죠. 근데 그때 이제 시간 관계상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시리아 정부 붕괴와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 별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리아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소련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친미 국가들이 많았던 중동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게 반미 또는 이제 친소 또는 친러 분위기를 강조하던 나라가 이제 시리아였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그 내전이 발발했을 때,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왼쪽에 여기 보면은 빨간색 점이 두 곳이 있습니다. 요 두 곳이 지금 대표적인 러시아의 이제 시리아 내 군 기지입니다. 라카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 기지, 그 다음에 타르투스 같은 경우는 해군 기지. 요 두 곳의 기지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시리아가 지금 이제 반군의 손에 넘어가고 정부가 붕괴한 상황에서 과연 이 러시아의 기지의 운명은 어떤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리아 내전 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공군력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반군들을 공략을 했습니다. 미군으로부터,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이런저런 무기를 반군들이 많이 받았습니다만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공세에 맞설 수 있는 대공 무기는 제대로 공급받기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군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지상군에서 활동했던 헤즈볼라, 그리고 이제 러시아 공군기의 여러 활약들이 반군들을 제압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여러 곳에 다양한 병력들을 배치를 하면서 많은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라카키아나 타르투스 같은 대형 기지 말고 곳곳에 표시되어 있는, 지금 파란색, 여기서는 또 파란색 별로 표시되어 있는데 많은 지역에 이런저런 병력들을 배치한 이제 포스트들을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시리아라는, 그리고 이제 반군과의 전투는 테스트베드, 즉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여러 실전 무기들을 실전에서 동원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공간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공군만 투입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용병 부대, 즉 바그너 그룹 잘 아시는 이제 그런 부대들을 이제 많이 동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소규모 특수부대들도 이제 동원을 해서 이런저런 작전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옆에 지중해와 이제 접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에 러시아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 지중해와 접해 있는 지역에 뭔가 안정적인 기지를 확보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되게 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라카키아 이제 공군기지 같은 경우도 이제 활주로가 상당히 이제 잘 드러나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타르투스 항구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가 전용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부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가 공군기를 파견했다 그래가지고 막 대규모로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투입된 기체의 수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지만 약 한 20대 내외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부대가 파견이 됐다가 본토로 돌아가고 다른 부대가 오고 이런 식으로 순환해서 로테이션 형태로 주로 이제 운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군기지 그리고 이제 해군기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현재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반군들이 전체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시리아 전역에 있던,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지도에서 보면 나오죠. 파란색 별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던 러시아 기지들을 다 철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반군의 공격에 의해서 실제로 살해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러시아 기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군은 다 지중해 인근으로 좀 철수를 한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병력을 러시아로 다시 이제 이동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 부분 지역들이 지금 이제 반군의 손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이 지중해 연안까지 이동하는 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이 반군을 지원해줬던 튀르키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좀 보장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군 기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방, 특히 이제 미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관심은 이제 타르투스 해군 기지에 많이 관심이 모여 있어요. 이 해군 기지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들이 주기적으로 기항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 이 반군에 대한 공격 때는 이제 공군기뿐만 아니고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항공모함인 쿠즈네초프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하는 여러 가지 작전을 많이 수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중해라는 어떻게 보면은 나토의 앞마당 같은 곳에 딱하니 버티고 있는 이 러시아의 해군기지, 타르투스 해군기지가 상당히 눈의 가시처럼 이제 걸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타르투스 해군기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키프로스 동쪽에 위치한 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러시아 그리고 과거에 소련이 언제부터 이제 활동을 했냐를 보면 197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0년이 이제 훌쩍 넘은 이제 그런 세월을 자랑하는데 당시에 소련과 시리아가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은 시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이제 해주고요. 뭐 이제 물건도 현물도 있습니다만 현금성 지원 이런 것들도 많이 지원을 해줬고요. 대신 시리아는 그 대가로 타르투스에 러시아 해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해주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당시 시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꽤나 중요했는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 지도를 보면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 이해될 것 같아요. 시리아에서 이 아사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집권 세력들은 종파적으로 보면은 알라위파입니다. 알라위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아파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소수 종파예요. 그런데 이 알라위파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초록색, 즉 지중해와 접한 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 아사드 대통령의 그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반군과 관련돼 있는 이런저런 이제 불편함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나의 본거지를 제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지역, 즉 라카키아, 타르투스, 지금 지중해와 접해 있는 요 두 지역의 소련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와 같은 외부의 거대한 세력이 기제를 잡고 있으면 어떻든 간에 이걸 위해서 자기들을 잘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소련을 이제 나름대로 안전판으로 활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련은 왜 이제 이 지역에다가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고 노력을 했냐라고 보면 이 당시에 지금은 아닌데 당시에는 이 지중해에 미국 해군의 미 해군 함대가 이제 배치돼 있었습니다. 6함대였죠. 6함대가 이제 배치돼 있었는데 뭔가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고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먼 길을 돌아서 오는 해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정비를 받을 수 있고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지중해 내 기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기지를 건설하게 됐던 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거창하고 큰 기지라기보다는 이제 제5작전전대라고 하는 소규모 함대가 기항을 해서 여러 가지 보급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거점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1970년대 이 소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 해군 거점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뭐 해군 같은 경우는 바다에 나가면 여러 가지 오랫동안 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기항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 여러 가지 정비와 보급을 위한 거점들이 있으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뭐 해양 국가인 영국, 미국 이런 나라에 비해서 대륙 국가인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자국의 해군 함정들이 기항할 수 있는 곳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집트,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제 베트남, 그리고 이제 시리아 이런 지역에 이런 이제 거점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일단은 이제 거점을 확보한 이후에 이집트가 이제 1970년대 후반서부터 이제 친소에서 중립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친미적인 성향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집트와 소련의 관계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1977년에 이집트에서 소련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수한 이 병력들이 타르투스 즉 시리아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점점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198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소련이 이 타르투스 항구에 대한 확장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1991년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지중해를 담당하던 제5해전 전대라는 지중해 작전을 전담하고 있던 이 부대는 이제 해체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는 꽤 오랫동안 이 타르투스 기지를 그래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기지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든 배가 와야 뭐런 장비도 써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지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뭐 수상함이라든지 잠수함을 때때로 부정기적으로 보내가지고 이 타르투스 항구를 이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러시아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자 말자. 그러니까 2005년이면 별로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2005년에 러시아가 통 크게 시리아한테 선물을 줍니다. 즉 과거 구소련 시절에 시리아가 구소련한테 빚지고 있던 뭐 이자까지 합하면 한 130억 달러 정도 되는 많은 비용이죠. 이 비용을 탕감을 해줍니다. 100%는 아니었고요. 한 80% 정도 탕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당 부분 탕감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군에 대해서 러시아군이 이런저런 이제 무기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당연히 그 제공 조건으로는 이 타르투스 항구를 이제 더 넓히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일정 부분 시리아가 조금씩 제약을 둬가지고 임시기지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때서부터는 영구적인 기지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 본격적인 이 현대화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7년 정도에 돼서는 향후 49년 왜 50년이 아니고 49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49년 동안 이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기항할 수 있는 수상함 그리고 잠수함 합쳐가지고 총 11척까지는 이제 기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배치되어 있는 인력, 그 다음에 물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와 관계없이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화면에 보이시는 제일 위쪽 여기에 이제 많이 기항을 하는 것 같고요. 아래쪽 구도도 대부분 다 러시아 수상함들이 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르투스 해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보급 기지니까 장기간 작전을 한 러시아의 해군 수상함들이 주로 기항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지중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토의 여러 가지 작전에 대해서 뭐 감시를 한다든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타르투스 이 항구 같은 경우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중동을 넘어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최근 들어서 점점 많은 세력들을 이제 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바그너 그룹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러시아의 군사 와 관련돼 있는 세력들이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세력들 뭐 사람을 보내야 되고 물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 거점으로서 타르투스 항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스크바에서 지금 여기 시리아 타르투스까지 오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리비아나 이런 지역들을 경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금 말리라든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지역까지 이어지는 지금 러시아가 신경 쓰는 많은 지역에 대한 보급 거점이 바로 이 타르투스 항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타르투스 항구 한 곳에 만족하지 않고요. 최근 들어서는 다른 지역에도 이제 여러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도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 지금 타르투스 시리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중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리비아의 이제 투브록 요 지역을 이제 항구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단 지역, 즉 수에즈 운하가 있는 이 홍해 지역에 접한 포트사이드, 요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러시아 해군 함정들이 주둔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최근 들어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지중해에서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홍해, 그리고 홍해를 지나면 다시 인도양이죠. 그러니까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인도양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해군력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오고 있고 거기에 가장 큰 거점이 되는 것이 타르투스 항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러시아, 영국과 러시아 뭔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은 자꾸 이 타르투스 항구가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 타르투스 항구는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의 여러 가지 거점으로 많이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사드 정부가 이제 붕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사드 정부와 그동안에 철천지 원수로 맞서던 그 HTS가 지금 이제 주력 반군으로서
시리아를 장악을 했는데 과연 이 기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반군 측은 러시아에 대해서 쌓인 게 많지만 그렇다고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 기지, 그다음에 러시아 대사관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을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임시적 조치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타르투스 항구를 이제 계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석유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용병이라든지 필요하면 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을 이제 전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점령한 이 시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러시아와 어떤 협상을 할 여력은 아마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조만간 협상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이 HTS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눈치 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하는 이 서방 국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이 HTS와 그리고 HTS 수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테러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톤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장 세력, 시리아 내부의 무장 세력이고 우리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시리아에 있는 타르투스 해군 기지가 과연 앞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신났습니다. 그래서 이 타르투스 기지가 없어진다면 지중해에서 이제 알턴니가 빠지는 눈의 가시가 치워지는 이제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중해 거점으로서 한 50년 넘게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던 시리아로부터 상당히 지금 위기의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됐고 여기에서 과연 이제 러시아가 또다시 좋은 관계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반군들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밀려나야 되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다가 타르투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해군 기지 아프리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